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뭐예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뭐 혼돈에 그죠? 네, 폭락을 했죠, 그죠? 네. 어제 이제 저도 저녁 방송 끝나고 이제 미국 증시 하락하는 걸 좀 보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되게 많이들 이제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던 이유하고 그죠? 네. 오늘 제목이 이거거든요. 동일한 악재를 자꾸 이제 반복 사용하면서 증시를 괴롭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방송 제목을 써놨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뭐 나스닥은 5%까지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라 하면서 폭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근데 뭐라고 하면서 급락을 하긴 했는데, 네, 어디서 이제 본 거예요. 네, 많이 보던 거. 네. 똑같은 거를 자꾸 이제 울거 먹을 거라 그랬죠. 재탕. 네. 그러니까 재탕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시황을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사료주였죠. 사료주하고 뭐 라이온 캠텍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료주가 실제로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주를 왜 강조했었는지 이제 그것도 얘기를 좀 같이 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잠깐만요. 잠시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죠? 체크 한번 하고요. 네. 네. 예, 잘 들리시죠? 네. 자, 보죠.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잘 끝났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1.5, 코스닥은 이제 1.7%까지 이제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한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잘 끝난 겁니다. 예. 어제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 한번 보죠. 미국 어제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부터 볼까요? 다우 지수가 어제 10% 눈봉이 하나 떨어졌죠. 4%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5%,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여기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4일 동안 올라온 걸 고스란히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좀 하루 만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반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올라온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S&P 500 지수도 어제, 그죠? 네. 여기도 한 4.3% 급락을 하면서 4일 동안 열심히 올라온 거 반납, 그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 뭐 애플이나 이런 걸 좀 보시면 이렇게 끝났죠. 애플, 잠깐만요. 자, 최근에 이제 열심히 올라온 거를 반납했어요. 애플도 우리 추석 연휴 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음봉 떨구면서 반납. 어제 애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들도요 5% 많으면 막 9%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거 반납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끝났거든요. 이제 아무튼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히 이제 IT 전기전자 이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뭐 종목 얘기는 오늘 여기 미국 대형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걸 보세요. 오늘 환율이 막 급등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거죠.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죠? 네. 어제 요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나라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아예 그냥 아침에 날라서 시작했죠. 네. 1,400원을 뚫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최고가죠. 그죠? 네, 이렇게 끝나서 시장을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심리를 이제 완전히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 놨죠. 그죠? 일단 낮에 우리 회원들 시황 잡아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녁 방송 때 뭘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다.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앞에서도 이제 수차례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제 앞에서 써먹었던 악재를 동일한 걸 갖고 와서 또 써먹을 텐데, 녹차 티백, 그죠? 녹차 티백 외에 한 번 먹고 버리시는 분도 있지만 뭐 2번, 뭐 3번 뭐 그렇게 계속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녹차 티백 우리듯이 계속 우리는 거예요. 그 녹차 티백 그 이렇게 뭐 드셔본 적 있겠지만 그 몇 번, 한 두 번 넘어가면 맛 없습니다. 그죠? 네. 일반 그냥 녹차 이렇게 내려 먹는 거야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맛있다고 하지만 티백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우리면 맛이 없는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악재를 그런 식으로 우려서 계속 내면 사람들은 더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안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네. 불안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모르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개인들을 많이 털어냅니다. 아주 많이 털어내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는 늘 하던 얘기니까, 그죠?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죠? 보면은 이제 이거예요. 지금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를 설명한 자료를 하나 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천천히 듣고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시황 무슨 이렇게 얘기할 게 있으면은 꼭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일한 언론사에서 이제 나온 시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저기 뭐 한겨레 거, 경향신문 거, 아니면 뭐 내일은 뭐 조선일보 거 이렇게 막 하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황 이제 어젯밤에 이래서 증시가 떨어졌고 올랐답니다 라고 그런 시황 뉴스를 보여줄 때는요 항상 매일 똑같은 데 걸 보여줘요. 1년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덜 헷갈리거든요. 요거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잘 보이시죠 요거? 네. 오늘은 아마 평상시보다 덜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충격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방송 참여자 수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보세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읽어드릴게요. 자, 언제죠? 네. 뉴욕 마감 시황 9월 14일. 그죠? 오늘이 9월 14일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나온 이제 시황 뉴스인데, 자, 뭐,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자, 어젯밤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다. 다우 지수는 3.9%, 나스닥은 5.1%, S&P 500 지수는 4.32% 급락을 했는데, 이유는 예상보다 강한 8월 CPI 발표 속 연준 긴축 우려가 재부각이 돼서 그랬다 라고 써있죠. CPI가 뭔지 아시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그 미국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건데 노동부에서. 자 계속 읽어보자고요. 네.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원래 시황 뉴스는 중요한 게 아닌데 오늘은 중요해요. 뭘 설명할 거니까. 이날 뉴욕 증시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재부각되며 3대 지수 모두 폭락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3.94%, 4.32% 폭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16% 폭락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3대 지수 모두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12일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써있죠. 자, 요 중요한 게 또 여기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재부각되며, 자기들이 써놨죠. 재부각이라고. 재부각되며 재탕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음.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8월 CPI는 전월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CPI가 8월보다, 그러니까 전월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으로 따지면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둔화됐다니까요. 하락했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왜 폭락했냐고 그러냐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누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이런 날 주식이 떨어졌다고 막 술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개장 직전 미국 노동부가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발표치 8.5%보다 둔화된 수치. 이게 뭐예요? 네, CPI가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낮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8.0%보다 높은 수치.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5%씩 폭락했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예요? 언론사잖아요. 말 그대로 저널. 네? 기자가 영어로 뭐예요? 저널리스트. 네? 신문사에서 언론에서 예상한 것보다 언론사에서는 8.0% 예상했는데 8.3이 나왔대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이 5% 폭락했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하면서 폭락을 시킨 거예요. 네? 그 뒤에 뭐 변동성이 큰 어쩌고저쩌고 뭐 근원 CPI 이것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러면서 증시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뒤에 이제 뭐 쭉 나오는데, 상승률이 뭐 전월보다 뭐 치솟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놨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를 0.75%, 요번에 거의 할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뭐 1% 울트라 스텝 하는 거 아니냐 이 소리를 하거든요. 자, 예, 어서오세요. 8.0,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8.0이었는데 8.3이 나왔다고 해서 나스닥이 5%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요, 자, 여기 날짜 잘 보세요. 9월 13일이죠. 왜냐면 9월 13일 날 미국 노동부가 CPI 지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CPI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치우고 이거 보시죠. 요거는 네, 똑같은 데 겁니다. 네.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언제예요? 6월 10일. 6월 10일인데 6월 10일 날 미국 증시 차트가 궁금하시죠?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또 저짓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 6월 10일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6월 9일날 네? 목요일 맞죠? 목요일 네, 폭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2.7%. 그리고 금요일날 3.6%, 3.5%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6월 10일날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이제 3%대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랑 시차가 좀 있죠. 그럼 미국이 금요일날 폭락을 했으면 그건 언제 우리나라한테 반영이 되죠? 6월 13일, 그때 월요일이거든요. 6월 13일날 반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으로 볼까요? 그때 코스닥 지수가 얼마 급락했냐면 바로 요겁니다. 바닥을 잡으면서 21선 밟고, 자,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잡은 것처럼 이제 만들었었죠. 자,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다시요.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바닥 잡고,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빅스텝 한번 밟고 가려고 딱 이제 다시 쌍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급락한 거예요. 6월 10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자, 날짜 보이시죠? 6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죠. 6월 13일날 코스닥 지수가 4.7% 급락을 하면서 아까 쌍바닥이라고 생각했었던 여기를 깬 거죠. 요 지점을, 그러니까 즉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피눈물 흘리시면서 30%, 40%, 때로는 50% 이상의 손실을 그때 그게 계좌가 박살나면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꼭 7번 찍어주세요. 이해가세요? 네. 6월 13일날 급락했던 게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최근에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증시가 조금 회복되다가 또 떨어져갖고 되게 마음이 힘드셨죠? 그게 어디에서 꺾였는 줄 아세요? 그래요. 여기에요. 6월 13일날 급락했잖아요? 그치? 그때 급락했던 요 자리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올라오다가 한번 누른다. 어디에서요? 전저점에서. 근데 그때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 이때부터 박살났었어요. 이때부터 아주 그냥 자, 뭐 예를 들어서 히림 이런 거 볼까요? 히림이 언제 잘 보시면 뭐 상한가 나와서 그나마 좀 저기 됐지만 자, 잘 보세요. 차트 크게 놓고 보죠. 자, 여기 보시면 히림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게 여기잖아요.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잠깐만 자, 이렇게 봅시다. 그냥 안 그래도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죠? 이게 히림이거든요. 차트 너무 크다. 히림이 이제 요렇게 급등했던 거를 반납을 하고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통상 이 정도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올라간 거 다 내려왔으니까 그럼 어지간하면 올라오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네. 그쵸?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 10일 미국이 급락하고 월요일날 우리 폭락하면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6월 13일날 나와있죠? 6월 13일날 히링이 마이너스 7% 급락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 증시가 좀 더 추가하게 나왔고, 자, 미국 증시가 언제까지 빠져요? 6월 중순까지 빠졌죠. 6월 16일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증시가 저질 체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죠. 팍팍팍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은 6월 16일이 저점인데 우리는 6월 16일이 아니라 6월 25일인가 24일인가 그래요. 23일이다. 6월 23일 종목들은 6월 24일인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더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아니 미국보다 우리가 왜 더 떨어졌나요? 이 당시에 신용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거죠. 그게 6월 10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뉴스를 다시 갖고 와볼게요. 자, 그때 폭락을 했죠, 그죠? 네. 자, 6월 10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월 13일날 아침에 나온 기사겠죠? 네. 자, 지난 금요일날 6월 10일날 뉴욕 증시가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힌트 먼저 드리면은 날짜만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치하고 날짜만 살짝 바뀌었지 똑같아요. 자, 뉴욕 마감 6월 10일날 뉴욕 증시가 급락했대요. 다우지수가 2.7%, 나스닥이 3.5% 이런 식으로 폭락했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한 1% 이상 더 떨어진 거죠. 그죠? 네. 한 1.5 더 하면 되겠다. 그죠? 네. 이날 뉴욕 증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 아니 정확하게 3개월 뒤에 기사가 나왔는데 똑같지 않아요? 레퍼토리가 똑같잖아요. 이거 보고 쓴 것도 아니고 보고 썼나? 네? 근데 웃긴 건 이때는 실제로 CPI가 높게 나왔어요. 올라가고 있는 상승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이 이때보다 더 많이 떨어지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더 읽어보세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되는 CPI 지수가 똑같네요. 아까 그거랑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자, 잘 보세요. 8.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뒤를 잘 보세요. 지난 3월에 기록했던 8.5% 상승도 뛰어넘었는데 얼마나 뛰어넘은 거예요? 죄송한데 욕 나와요 진짜. 뛰어넘었대요. 그러면은 8.5에서 얼마 나왔어요? 8.6. 그러니까 0.1% 차이였다. 제가 이 당시 이 얘기했습니다. 펄펄 뛰면서
아니 0.1%더 나왔다고 세상에 이 난리를 지기냐고. 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 막 펄펄 떴다니까요. 네. 응? 0.1%더 나왔다고 세상에 증시를 저렇게 폭락을 시키냐고. 근데 뒤에 말을 더 보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랬겠죠? 근데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뛰어넘었다는 표현을 왜 씁니까? 달러이 0.1% 올라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8.3%도 웃돌았음. 그러니까 8.W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8.3% 나올 거라고 시장 전망치를 내놨는데 8.6%가 나왔대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0.3%. 지금은요? 이거 오늘 아침 거거든요. 얼마 예상했다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8.0을 예상했는데 요번 얼마 나왔다고요? 8.3. 똑같잖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 장난치는 거라니까요. 아, 통계인데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아이고. 통계 수출을 믿으세요? 네? 옛날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정권에서 통계청장을 새로 뽑는데 면접을 봤대요. 그 첫 번째 온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그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처음에 온 사람은 뭐 그냥 무조건 고지고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스. 두 번째 온 사람인가?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조작해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다. 패스. 세 번째 온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통계청장이.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왜 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시나요? 네.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 이거예요. 네? 적정 수준에서. 근데 그 사람이 됐다잖아요. 그 옛날에 마크 트웨인, 원래는 프랑스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거짓말, 두 번째는 지독한 거짓말, 그거보다 더 심한 거짓말이 통계라고 하잖아요. 통계는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레퍼토리가 똑같냐 이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기사 있죠? 똑같습니다. 자, 이 9월달 기사죠? 네. 요거 6월달 기사예요. 똑같아요. 뒤에 보면은 뭐 근원 CPI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여기 패드워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똑같. 레퍼토리 바뀌지도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그래서 뭐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애플 그죠? 3%, 마이크로소프트 4%, 아마존 5%,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3%, 메타, 옛날 페이스북 4%, 넷플릭스 5%, 엔비디아 5% 빠졌다 그랬죠? 이게 6월달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지수가 1.5%인가 그 정도 더 빠지고 여기 보시면 종목들이 자 보세요. 아까 애플이 3% 빠졌다 그랬죠? 이번에 5%. 마이크로소프트 저번에 4% 빠졌죠? 이번에 5%. 아마존 그 당시 5.6% 빠졌거든요. 이번에 7%. 알파벳 그 당시에 3% 빠졌는데 이번에 5%. 메타 그 당시에 4.5% 지금은 9%. 넷플릭스 그 당시 5% 빠졌거든요. 이번엔 7%. 이런 식이에요. 엔비디아 그 당시 5% 빠졌는데 지금은 9%. 일정 비율로 똑같이 빼놨어요. 지수도 그 다음에 대형주도 일정 비율로 똑같이.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새로운 막 악재가 이제 또 나온 것처럼 아니면 기존의 악재가 더 심각해진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을까요? 잘 모르니까. 네, 잘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네. 레퍼토리 똑같잖아요. 네, 이거 9월달 다시 보여드릴게요. 9월달 이거는 6월달 레퍼토리 똑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명한 언론사긴 한데 이제 영향력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전망치 내놓은 거 안 맞으면 이렇게 나스닥이 5%씩 아니면 3%씩 폭락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한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바이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물가가 치솟습니다. 이게 다 무식한 사람들은 다 무조건 푸틴 때문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하면 가끔씩 이제 이렇게 미국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 옛날에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이 글을 많이 쓰더니 저번에 한번 쌍욕을 해, 쌍욕이란다. 막 승질하면서 욕을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 글을 안 쓰고 이제 다른 분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써요. 혹시 뭐 반미주의자냐고. 아니라니까요. 반미주의자가 아닌데 미국이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바이든이 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물가가 치솟아요. 네,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동일한 악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월달에 금리 인상 하잖아요. 뭐 0.5%를 하건 0.75%를 하건 아니면 1% 울트라 스텝을 하건 이거 끝나면 11월달에 또 금리 인상 또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힘들어할 거예요. 도대체 돈을 언제 벌 건데요? 힘드시죠? 요즘 돈 잘 안 벌리니까. 맞아요. 근데 돈이 벌리기 전에 주식을 들고 있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힘들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막 가슴 터지고 막 미칠 것 같을 때 있죠. 그때 주식을 들고 있어 봐야 수익이 날 때 주식을 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좀 빨리빨리 수익 내길 원하시죠? 안 그래도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합니다. 저도 성격 급해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 저랑 같은 차,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보시면 아, 이 양반 맨날 말로는 손절하지 마라, 좀 잘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질 무지하게 급하구나. 예, 성질 급해요. 운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전 속도를 내면서 운전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정체 아니면 뭐 그 출퇴근길도 정체가 되면요, 사실 그 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잘 피해서 나가요. 근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차는요, 내가 내 맘대로 운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국도를 가든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죠? 우회를 하든 그냥 밀어붙이든 그죠? 1차로로 가든 4차로로 가든 그죠? 그건 내 맘인 거예요. 때로는 이제 승용차가 이제 고속 저기 그 버스 전용차에 올라가면 안 되지만 벌금 낼 각오하고 올라가서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 고속도로 가면은 그 갓길도 개방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저기 통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상황 봐서 그죠? 네. 근데 차는 그렇다 치지만 주식은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차의 핸들은 내가 쥐고 있지만 결정을 내가 하지만 그죠? 네. 주식시장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식만 들고 있을 뿐이지, 그죠? 네. 내가 그 시세를 조정할 수도 없고, 그죠? 네. 때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어디가 고점인지 100%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맞지 않나요? 네. 차 운전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아, 승질나면 그냥, 그죠? 네. 던져놓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내 맘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든데 힘든 척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드신데 지금 이 답답하고 이럴 때 여기서 이겨내야 나중에 주식이 올라갈 때 그때 수익이 나요. 잔머리 자꾸 걸리고 막 피해 다니고 싶죠? 해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요.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나중에 나자빠진다니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그거 관련해서 힘을 좀 드리려고 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밤에 나스닥 증시가 폭락을 할지 폭등을 할지 옆으로 길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요즘엔 나스닥 지수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그거 맞히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다니까요. 네. 그래서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맞추려고 하지 마셔라. 근데 아무튼 항상 끝이 나요. 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돼요. 조정이 오는 이유, 급락이 나오는 이유, 단기 투매가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아까 미국은 6월 중순에 저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6월 말 7월 초 그죠? 여기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전저점도 또 건드렸고 7월 초에. 그럼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심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용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 사람들 엄청난 손실 입고 나가게 했다고.
그러니까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괌에도 폭락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타겟이 있어요. 타겟. 목표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이게 급락을 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내쫓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한번 보세요. 낮에 회원들 보여드린 건데, 고객 예탁금 추세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기 호가창, 그죠? 호가창 보시면 잘 안 올라가고 그저 답답하게 있죠. 계좌를 보면 뭐 마이너스 뭐 20%, 30%, 40% 쫙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호가창을 보니까 그래도 좀 올라오겠나 싶어서 호가창을 보니까 웬걸 그냥 거래도 안 되고 파리만 날리고, 그래도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더니 또 전날 밤에 또 나스닥 5% 폭락하고 미치시겠죠. 네? 종목 보니까 희마리도 없고, 그 상태에서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당연히 안 좋아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크게 줄어 있어요. 네. 이게 작년 1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고객 예탁금입니다. 코로나 때부터 볼까? 자, 2020년 4월부터 최근인데요. 보세요. 지금이 여기겠죠? 네. 선을 그으면 이 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왜 봐드렸냐면, 여기가 이제 4월 초에요.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예요. 네. 그때 요렇게 저기 돌다가 6월이거든요. 6월부터 6월 거의 7월인데 그때쯤부터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여기 8월 9월에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언제까지요? 작년 중순까지. 올해 초에도 고객 예탁금이 순간적으로 올랐었어요. 늘었어요. 근데 이 고객 예탁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여기가 올해 1월달 1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윤석열 씨 저기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주막 날아다닐 때, 여기 대선 주막 날아다닐 때.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조정이 왜 와요? 누구 내보내려고 오는 게 조정이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보세요. 이게 묶여서 오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에요. 헛웃음. 계속 줄어들더니 올해 그 5월, 특히 6월 달에 증시 폭락하고 나서 고객 예탁금이 날마다 줄어들어요. 오죽하면 뉴스 나왔잖아요. 증권사 2분기, 올해 2분기 수익이 반토막 났다고.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어디까지 줄어들어요? 주린이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할 때, 그때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들 싹 나갔다고요. 사람도 나가고 돈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주식을 여러분들처럼 주식을 들고 있는데 손실이 많이 나서 현금이 별로 없어서 답답하지만 가만히 있는 그게 아니라 주식에서 돈을 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기 뭐야, 주식하는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탁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 투매, 급락, 이게 왜 나온다고요? 패닉이 왜 와요? 세력이 패닉에 빠져서 패닉장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세력이 패닉에 빠져서 패닉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개인들을 패닉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나간 거예요. 싸그리 다 전멸당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 5월, 6월 이 정도면 됐는데, 최근에 보시면 추석 앞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합니다. 자, 여기만 올해 1월부터 여기만 딱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이게 올해 1월 현재 추석 앞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죠. 네, 계속 나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도 7월달하고 8월달에는 횡보했거든요.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9월 되니까 돈이 확 빠져나가요. 왜 그러겠어요. 9월달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하면 지구가 멸망할까봐 돈 빼고요. 무서워서. 죄송하지만 팬티도 안 입고 도망친 거예요. 네? 팬티는 입고 도망쳐야죠. 그죠? 네, 이건 팬티도 안 입고 도망친 거예요. 뭐 이제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파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정상적인 인출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갑자기 확 돈이 나가잖아요.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7월 초, 6월 말 7월 초 지수 바닥 잡을 때. 지금 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황 증거는 보이는 거죠. 네, 얘기해 드리는 거고. 네. 이게 고객 탁금이 이만큼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답답하고 그죠? 네. 그래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안 이겨내고는 본인 마음인데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저보다는 다 공부들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체력이 좋아요. 물론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 머리 안 좋아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지구력. 네. 주식을 잘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러죠. 그 흑인 여자들 보면 왜 엉덩이가 되게 크다고 막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아프리카 그죠? 근데 그런 그 엉덩이 큰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력, 네.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속옷도 안 입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이제 들어와서 늘어서 저기 됐잖아요, 그죠? 네.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개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네. 명절 때 부모님을 뵈고 왔는데 저를 보시는 눈빛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부모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 얼굴 보면서 주식시장 안 좋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네. 보시는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주식해가지고 저거 밥이나 먹고 살겠네 이제 뭐 그런 눈빛 있죠. 네. 걱정스러운 눈빛. 네. 뭐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저는 끝나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100% 모르니까 말을 항상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비관론자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네. 맨날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 맞히면 얻어 걸리는 거고. 인디안 기후제, 인디언들 그 기후제 지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아무튼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해드리면 동일한 악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데 개인들은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벌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그 사료주 얘기한다 했었죠. 사료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사료주 얘기를 제가 어제 왜 하려고 했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얘기도 다 앞에서 미리 해드렸는데 농산물 가격이 또 올라갈 거였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옥수수가 이제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옥수수 수확 시기를 잘 알면 이걸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옥수수가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죠. 흉년이었잖아요, 흉년. 그리고 밀값은 별로 안 오르는데 대두, 콩이죠. 여러분들이 콩을 싫어하신다고 옥수수를 잘 안 먹는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 어제, 엊그제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계 기상이변 뭐 그런 것 때문에 농산물 값 들썩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실제로 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조선 사료주죠. 대조선 급등.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이거 사료 이것도 올라오고 그리고 자 뭐 볼까요? 고려산업 잘 보세요. 6월 10일날 언론에서 미국에서 CPI 가지고 호들갑을 떨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것보다 높게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증시를 폭락시킬 때 그 당시에 사료주 폭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이후로 폭락했다니까. 저기 누구의 미래생명자원 끌고 내려왔어요. 하락했다고요. 그 당시에 사료주들이 하락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안 하잖아요. 응? 그 당시에 폭락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 네. 또 뭘 갖고 얘기해볼까? 대성에너지 6월달에 막 그 난리지길 때 실제로 폭락했습니다. 이거 고점이 거의 2만원 정도였는데 6월달에 막 폭락해갖고 6월 말 7월 초에 만원까지 내려왔어요. 반토막. 근데 지금 어때요? 하락 안 하잖아요. 오전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 쭉 얘기해드렸어요. 어제 미국이 5% 폭락해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 잘 보셔라. 그 당시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레퍼토리다. 그리고 그때는 주가가 개별 주들이 30% 40%씩 나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다. SH에너지와 보세요. 최근에 8월 중순에 그 미국 연준 의장이 얘기를 좀 세게 해서 이것도 들었다 누른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안 떨어지잖아요. 버티거든요. 이런 거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자연광경 이런 거. 이건 태풍이 지나가서 이런 거지. 태풍이 지나가서 급락한 거지. 뭐 그 이후로는 조용하잖아요. 안 빠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잠깐 뭐 볼까? 플라스틱 하나 볼까? 네. 에코 플라스틱 이런 거 보세요. 예전에 그 나프타 수혜주인데 여기 보시면 안 떨어져요. 뻔뻔하죠, 그죠? 참 좋은 여행주 하나 볼까요? 6월달에 아이고야. 네? 세계 경제 둔화된다고 뭐 에스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폭락시켜놨잖아요. 지금은요. 예쁜데요? 사실하는 게 아니라 웰크론한테 6월달에 그냥 똑같은 뉴스 나왔을 때 폭락했는데 지금은요. 아이고야 한 대 칠 것 같아요. 오파스넷 한동훈 그죠? 네. 지금 어때요? 6월달에 여기 6월 그때 지수 끌어내릴 때 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안 떨어져요. 한동훈 씨도 살아있다니.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6월달하고 똑같은 기사를 가지고 똑같은 악재를 가지고 재탕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고 있는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개별주들은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반응하던 개인들이 아까 고객 예탁금을 보여드렸지만 많이 빠져나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 짓게요. 네. 그 라이언 킴택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 저기 우리 문자 번호들 복귀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가네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뭐 내일에도 상관없어요. 원래 이제 오늘 증시가 이렇게 폭락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어제 미국이 5%씩 그죠? 아, 참, 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그 아까 뉴스 보면은 뭐 개인들이 뭐 걱정을 많이 해서 폭락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뉴스 다시 보십시다. 뉴욕 증시가 폭락한 이유가 개인들이 아니 투자자들이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사람들이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에 주식을 다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잘 보세요. 나스닥 미니 선물까지 보여드리면 딱 좋은데 시간 없으니까 이거만 보여드리죠. 낮에 했던 얘기인데 이게 나스닥 분차트예요. 나스닥 분차트. 이거는 지금 현재 1분봉 차트예요. 왜 분차트에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미국이 아침에 있잖아요. 이거 거리 한잔 안 보이는. 야, 잠깐만 이걸로 보지 말고 나스닥 미니 선물로 봅시다. 이게 분차트거든요. 1분봉 차트.
2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안 보이시네. 보시면 저기 고용지표란다. 미국 노동부에서 CPI 이거 발표하자마자 바로 내리꽂았어요. 바로 내리꽂고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먼저, 이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개장하기 전에 30분 전에 미리 폭락하고, 이걸 보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9%인가 개파로 출발했거든요. 바로 떨어뜨렸어요. 바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잘 보세요.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CPI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와서 그게 걱정이 됐으면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천천히 팔았겠죠.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1분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내리꽂았어요. 그냥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개인들 이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건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9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설명을 잘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특히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개인들이 던졌다고 이거를? 나스닥 지수 폭락시킨 게 개인이야 이거예요. 이게 예?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되고서 바로 폭락시켜버렸는데, 예? 이게 개인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한 거지? 그죠? 네.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네. 1분 봉으로 봐도 이래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확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든 거란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음모론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싫고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저기 요즘에 그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고속도로 아까 뭐 자동차 얘기했지만 우회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휴게소에서 쉬다 가면 되죠. 차 밀리면. 그죠? 네. 저는 차 밀리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문가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현금이 안 돌면 얼마나 회원들 그 마음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네. 차 밀리는 게 싫고 사람 많은 게 싫어서 연말에 말일날 사람들 다 석양 보러 가죠. 노을 보러. 저는 인출 보러 가는 사람이에요. 거긴 사람이 없거든. 네. 그런 성격이 그래요. 네. 사람 몰리는 데를 싫어한다니까. 원래 싫어해요. 사람 몰리는 데를. 정신없어서 시끄럽고 거꾸로 간다고. 차 밀리는 것도 싫고.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못 피한다고. 세력들이 지금 너무 이제 힘들게 하는데, 지금 말하는 세력은요, 이 판을 만든 큰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개별주 테마주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 있죠. 근데 요즘에 그 사람들 밥은 먹고 사는지 난 걱정된다니까요. 여러분들만 물렸겠어요? 세력들도 다 물려있지. 네. 세력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도끼를 갈면서, 네. 도끼날을 갈면서 한번 기회가 오면 한 번에 찍으려고. 그죠? 네.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세요. 어제는 아무튼 미국 폭락한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되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돈을 한번 벌어보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드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 즉 포기하고 주식은 들고 있지만 불만불평이 많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건 나중에 돈도 못 벌 뿐더러 설령 돈을 벌어도 내게 안 되더라고요.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힘드신 게 정상인데 방법이 없어요. 이겨내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 파리들이 또 몰려올 겁니다. 손절을 시켜야지, 현금 들고 있게 해줬어야지 그러는데 저리 가라 그러세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방법을 해갖고 돈이 벌리면 내가 그렇게 해드렸겠죠. 해봤는데 고생만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어제 미국이 폭락한 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네.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도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열려서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거는 내일 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사료주가 저거 끝난 거 아니니까 잘 보시고, 사료주 혹시 물린 분들 있으면은 어떻게 잘 해보세요. 어떻게 잘 해보세요. 힌트 드린 거예요. 아무튼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 여기 뒤에 우리 김 시장이 또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서 테마주 뭐 움직였는지 또 많이들 배우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